배 대표님,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크게 충돌을 했어요. 뭐 겉으로는 공천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명품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배 대표님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달려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네. 그 추위 속에 15분간 서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럼요. 민방위 봉 입고. 그때 짠합니다. 눈발이 휘날리면서 예. 주군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 정말 눈보라가 치는 마치 흥남 부두처럼 예. 그 속에서 투벅투벅 끌어오는 대통령을 향해서 90도 폴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좀 과했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툭툭 칩니다. 아마 그 뭐 좀 네가 과하긴 했는데 짜식 말이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대통령 열차를 타고 특별열차에 동승해가지고 1시간 동안 물론 뭐 단독 대화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또 참모들도 있고 그래도 그게 다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뭐 주로 민생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심전심이고 윤심 서로 한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응급 처방이랄까 봉합은 했는데 현재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조정 국면, 숨 고르기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물밑에서는 양측 핵심 참모들이 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접촉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뭐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동반 상승을 하든가 동반 하락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떨어졌어요.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낮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른바 디커플링이 된 거.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런 분석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분석은 없었다. 신기한 분석, 기발한 분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중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평론가보다도 먼저 이번 총선 프레임은 선거 프레임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 그때 다른 패널들이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이거나 뭐 민주당, 친민주당 쪽 패널들은 뭔 소리야? 윤석열 편까지 어떻게 한동훈이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 박사님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대 이재명이에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에서 패러다임이 시프트를 한 겁니다.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되는 겁니다. 자, 디커플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한국갤럽 기준으로 52, 윤석열 대통령 31이니까 오히려 한은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온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국정평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인하는 국민의힘을 따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우냐. 그렇게 총선까지도 그렇게 갈까요? 바로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뿜뿜을 숨겨두고 있다. 뭐냐면 지금 52%라는 것은 아직까지 중도층이 완연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도층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한동훈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왜 대통령과 쌍심지를 켜고 대통령이라고 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대통령도 화가 나서 나 당원이라고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 싸움이죠.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저는 유방이다. 왜? 초안지에서의 항우는 권력을 먼저 쥐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희라고 하는 그 여성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나온 게 패왕별이인 것이고 그때 나온 것이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그 군 진영에서 옆에 다 둘러싸인 거죠. 사면초가. 온 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구나. 다 포위됐구나. 나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죽고 항우가 그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예. 왜? 항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항우가 누구한테 말려서 그렇게 되느냐? 유방입니다. 왜? 범정은 바로 항우의 책사죠. 계속 유방을 죽이라 그럽니다. 제가 나중에 큰 놈대 죽였는데 유방이 어떻게 하냐? 홍문관 이런 데서 항우를 만든 아이고 항우날이 나오셨습니까? 요새 말로 그렇죠. 폴더 인사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폴더 인사를 계속해요. 그 당시에 권력은 지고 있지 않았지만 뭘 지고 있었습니까? 민심을 지고 민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고요. 천심이 민심입니다. 자, 52%의 지지율, 31%의 대통령 지지율 어디 쪽이 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민심을 얻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차에 올라와서 바로 역에서 바로 뒤에 장동혁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로 봅니다. 장동혁입니다. 이 장동혁이 눈이 동공이 확 커집니다.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존중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한 번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수가 아니에요. 보통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대통령이 해결 안 하고 김건희 여사가 해결 안 하고 대통령이 해결 안 하고 대통령실이 해결 안 하고 100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한 발 물러나서 대통령이 직접 방송과의 대담을 통해서 명품백 문제,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이라고 그러죠. 해명 또 설명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물러선 거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한동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준석도 못했던 일을, 김기현도 못했던 일을, 안철수도 못했던 일을, 나경원도 못했던 일을 한동훈이 해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겠죠. 아이 뭐 끝까지 끝내 명품백을 하여튼 받은 것으로 된 것은 사과드립니다. 예.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그렇게 하지.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또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또 함정 몰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예. 공천도 그 공천 개입하지 마. 일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에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제가 고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이 암투 안 했더나 쇼펜하우어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가서 조금 너무 자중해야 나갔어요. 돼요.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입이 자제를 못 하잖아요. 아,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입이 터졌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예. 생각나는 대로. 그러나 정치에 들어오면 그걸 정제를 해갖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해야죠. 정말 정치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입조심입니다. 예. 불조심 전에 입조심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데 말이 암투 안 했더나 제가 보기엔 그걸로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과한. 과해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쇼펜하고 이거 아니 무슨 철학에 대해서 인문지식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님이 모릅니까? 고 박사님 다 압니다. 쇼펜하고.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명랑이라는 것이 그 쇼펜하우어 저술의 핵심이었다. 저 명랑하게 살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계속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아는 체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쇼펜하고 자꾸 지고 오면. 아니 우리 고 박사님이 뭘 모릅니까? 저가 뭘 모릅니까? 공부할 거면 했어요. 예. 그렇지만 다 자제하고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존경하는 또 고영신 TV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 아바타니 특히 지금 야당에서는 또 이준석은 이걸 가지고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뭐 삼척동대도 알 만큼 드러나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꼭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 서사적으로 분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속 대련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영화의 이 액션 장면 할 때 이게 약속 대련이거든요. 예. 가령 내가 오른손으로 내리친다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얍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약속 대련을 하면은 서로 심각하게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안 다치잖아요. 다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쪽이 다친다. 다칠 것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충돌한 거예요. 예. 파장성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약속 대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해결성입니다. 해결성은 약속 대련은 이 멋진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장면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됐습니까? 약속 대련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약속 대련은 예측성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얍 그러면 자꾸 맞고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연의 일치로 서천 화재 현장에 내려가서 멀리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는 대통령에서 눈보라가 막 휘날리는데 90도 폴대를 쳤는데 그게 약속 대련일까? 아니죠. 아무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지금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도 기자들이 그 사과하라는 말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나는 사과란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상의 더 보탤 말이 없다 하면서 지금 더 이상의 잘하는 거죠. 잘하는 서로가 잃지 않도록 그렇죠. 지금 자제하고 있고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포문을 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지금 야당 쪽에 돌리면서 어쨌든 양쪽이 숨고르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좀 기왕에 회견이라 대담을 하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 명절 연휴 전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설 전에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좀 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사실은 그 후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회동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마무리를 더 잘 지어야 예.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간의 울산 회동을 통해서 확 마무리를 지으면서 갈등을 그러면서 지지율이 뿜뿜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윤한 회동이 언제 있을지 대체로 저는 2월 1일 2일경에 있지 않겠느냐. 예. 2월 1일 2일경에 있을 수 있다.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빨리 좀 해동이 진행돼.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해동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대담을 통해서 풀 것이다. 그리고 공천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당의 일이다. 그것은 용산이 개입해서는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여될 일은 전혀 아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철규 의원에게도 그런 점들은 분명히 재차 확인해 놓겠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고 박사님 말씀드렸던 울산에서 대선 때는 위기를 난관을 타개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용산입니다. 말 그대로 산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2월 9일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통령의 이 국민과의 대담은 추석이 아니라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월 7일 정도에는 해야 된다. 늦어도 7일 정도는 해야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6일, 7일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두 분 간의 충돌은 이제 매듭을 짓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공천은 당의 일이니까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공천이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싸움터가 되고 어찌게 되면은 또 다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물밑 역할을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이죠. 전 사무총장이고 이분이 결국은 윤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또 현 사무총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조율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 간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네요. 지금 물밑 기싸움이. 그 공천이겠죠. 공천이 그러니까 공천을 놓고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쌍불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영남 중진들 이른바
기득권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이런 여의도 정치를 못마땅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싹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교체하겠다. 지금 전략공천하겠다. 윤석열 라인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참모가 35명입니다. 그럼요. 장차관 예. 그만두고 지금 출사표 던진 사람이 17명, 52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검찰 법조계 출신까지 치면은 대략 뭐 한 100여 명에 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은 수도권은 아예 현역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권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시 영전으로 가면 됩니다. 수시 영전. 이거 뭐냐면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 그 다음에 영남은 전략 공천.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략 공천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전략 공천이 이른바 낙하산 공천, 윤석열 윤심 꽂아 넣기 공천 또는 검찰 공천 또는 법조인 공천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렇죠. 마음일 거예요. 윤심 공천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교감을 하면 돼요. 이철규 공관위원, 공동인재영입위원장과 함께 영남은 왜 전략공천이 필요하고 이 전략공천도 어떤 기준을 가지는 전략공천을 할 건가. 그리고 적어도 현역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다 또는 비윤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철규 공관위원과 교감을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이게 유행어가 될 거예요. 수시 영전. 수도권은 그러네. 시스템. 영남은 전략.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으로만 보면 TK도 바뀔 사람이 없어요. TK도 바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나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니 그러면은 기존의 현역들 다 누가리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럼요. 이건 낙하산 공천 이런 걸 떠나서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남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데.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든가 또 장차관 중에 지금 나가려는 사람들이 영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영남이 아마 TK, BK로 65석인가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56석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그렇죠. 여기서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어디 서울 수도권에서 내줄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서 충청권에서 내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전체 영남이 65석이면 절반 정도 가까이 40석 가까이는 전략 공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물갈이가 없는데 그러면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득권 정당이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수도권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경륜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간에 좀 공감대가 안 생겼을 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시 영전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사무총장 또 장동혁 사무총장 이런 우선 장동혁 사무총장 선에서 이철규 비대위원 보고 이런 사람들 선에서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총선에서 배운 게 뭡니까?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번 2016년이죠. 2020년은 또 어땠습니까? 김영호 공관위원. 혐오 공천이었죠. 혐오 공천이 헛똑 돼버리고. 공천이었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천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매듭을 큰 소리 안 나게 하면서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연착륙 하느냐가 한동훈의 최대의 시험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본인의 리더십이 지금 발휘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 영전,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 영남은 전략 공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공천에 있어서 현역들이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매듭을 짓느냐. 이것은 정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조율을 통해서
과거에 저 문재인 정권 때는 그걸 양정 처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정 처리가. 예. 그때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한 50여 명이 내려왔는데 19명이 당선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역할들을 장동혁이라든가 이철규 이런 선에서 좀 잘 해줘야만이. 해야죠. 예. 네. 그리고 더 큰 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풀고 그럼요. 이렇게 해갖고 공천이 연착륙돼야만이 총선에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글자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전화비복, 예. 전화비복이 될 것이다. 예. 결국은 유방이 또 항우를 이기지만 또 유방은 또 항우를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예. 천하 제일장군, 항우 장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뭐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했던 그 유방의 운영의 묘가 이번에도 한국 정치에도 발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